네,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전문가, 자산관리 전문가, 부전자든 TV의 정준호입니다. 정부에서 얼마 전에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안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 발표 내용들을 보게 되면 재개발, 재건축 그런 쪽에 대한 방향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들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전체적인 구체적인 내용보다는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의 방향성만 제시하는 그런 발표 내용이었는데요. 구체적인 그런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은 뭐 9월달, 10월달까지 해서 향후 계속 올 연말까지 그 구체적인 방안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발표를 할 예정이라고 그렇게 발표를 같이 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하나하나 보게 되면 아무래도 좀 재건축보다는 재개발 쪽에 좀 이렇게 무게가 실린 발표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서울 지역, 특히 수도권 지역, 서울 지역에 주택 공급에 대한 방향들을 많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집중적으로 하겠다라는 방향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리고 또 최근에 또 수해가 났었죠. 수해가 난 지역들에 대한 그런 앞으로의 방향성 이런 것들 재개발 이런 거의 방향성 같은 것들도 같이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들 뒤에서 좀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공공에 대한 역할과 공공 그 재개발이나 공공이 참여하는 역할과 그리고 또 민간이 참여하는 역할들 중에서 공공보다는 좀 민간 쪽으로 좀 무게를 실어주는 그런 실천 방향, 실현 방향 같은 것도 같이 좀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 조금 이따 하나하나 좀 자세히 한번 훑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국민 주거안전 실현 방향 발표를 하면서 향후 5년간 270만 호의 주택 공급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이제 기존에 발표 내용들 보게 되면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했는데 한 20만 호 정도를 더 공급을 함으로써 공급을 더 확대하고 빨리빨리 진행하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구체적인 내용들을 보시게 되면 국민주거안전 실현 5대 전략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는데요. 첫 번째가 도시 동침 공급 확대, 그리고 두 번째가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이렇게 하고, 세 번째가 공급 시차 단축, 네 번째가 주거사다리 복원,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주택 품질 제고 이렇게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들 하나하나 조금 간략하게만 보면요. 도심 공급 확대 방향으로 보시게 되면 신규 정비구역 지정 확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5년간 이제 전국에 한 22만 호, 서울에 한 10만 호 정도를 신규로 추가 공급을 하겠다라는 얘기고요. 재건축 부담금 그래서 면제 금액을 상향을 해주겠다. 뭐 기존에 있던 면제 금액에서 너무 이제 부담금, 재고치 부담금이 크니까 그 부분을 좀 상향해서 면제 금액을 좀 상향해서 조정을 하겠다라고 했는데 기존 금액 대비 좀 많이 대폭 향상되지 않을까, 상향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공공기여 사업장 감면 제도 이런 것들도 같이 도입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안전진단은 구조안전진단을 하향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미적용하겠다. 무슨 말씀이냐? 그동안 재건축에서 가장 큰 이슈가 됐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해서 재건축이 진행이 안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특히 이제 공공 적정성 검토 부분에서 거의 다 취소가 되던 바람에 재건축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훨씬 시장들이 거의 진행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그 부분들을 좀 이렇게 바꾸겠다. 그리고 구조 안전성을 하향하겠다. 뭐 이런 거 그런 부분들을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민간 도심복합 사업을 2023년 상반기 쪽에 지자체 공모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도 계속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내용에 같이 취재가 되고요. 그리고 주거환경 혁신 및 안전을 강화하겠다 해서 신규 택지를 15만 호 신규 발굴하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10월부터 순차적으로 발표 예정이라고 하고요. 자, GTX 상당히 이슈가 되는 거죠. GTX 노선은 A 노선은 24년 6월 이전에 개통을 하겠다. 상반기 쪽에 개통하겠다는 얘기고요. B 노선, C 노선도 조기 착공을 하겠다. 뭐 그래서 B 노선은 뭐 대략 2030년 정도의 개통을 목표로 하고 있고 C 노선 같은 건 2026년, 27년 정도의 개통 목표를 잡고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 1기 신도시 마스터 플랜 2024년 중에 수립하겠다. 요즘 가장 말이 많았던 내용 중에 하나죠. 1기 신도시, 뭐 1기 신도시에 대한 얘기는 빨리 나올 줄 알았는데 좀 늦게 나오게 생겼어요. 이 마스터 플랜 24년 정도, 2024년에 수립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기다려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수해 같은 게 발생이 하다 보니까 재대응이라고 해서 재취약 주택
거주자 주거 지원을 종합 방안을 이제 연내에 마련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도 앞으로 재건축, 재개발 지정하는 데 있어서 많은 좀 이슈가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심의를 통합하겠다는 거죠. 그동안에 이제 심의 기간이 상당히 길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개발이나 재건축 기간이 상당히 좀 길었었는데요. 그 부분을 현격적으로 단축을 해서 빨리빨리 심의를 통해 갖고 기간 단축을 대략 하겠다라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대략적으로 한 3년 정도에서 4년 가까이 기간을 좀 단축할 수 있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신규 택지 100만 제곱미터 이하 지구 지정과 계획 수립을 절차를 통합하겠다 해서 이것도 역시 빨리빨리 신규 택지 지정이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주거 사다리 복원해서 청년 원가 역세권 첫집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동안 그 주거 사다리가 좀 무너졌다, 주거 사다리가 없어졌다 이런 말까지 나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청년들이라든가 신혼부부라든가 이런 분들이 막상 주택을 구입하고 싶어도 너무 많은 주택 가격 상승이나 여러 가지 조건 때문에 주택 구입을 마련을 못하는, 평생 가도 못한다 이런 말까지 나올 정도의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을 좀 이제 주거 사다리를 다시 복원을 해서 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내 집 마을 리츠 임대로 살면서 자유롭게 분양받는 걸 하겠다라고 했는데 12월 중에 시범 사업을 하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 기존에 있었던 부분들을 조금 더 보완해서 다시 한번 살려보겠다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자, 주택 품질 제고, 그래서 층간소음이 있습니다. 요즘 층간소음 상당히 이슈가 많고 사회 문제가 많이 되는 부분이죠. 이 부분에 따라서 분양가 가산해주고 비용도 인정해주겠다. 그러니까 층간소음에 대한 부분을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을 건축 단계에서부터 감안을 하면 그 부분에서 인정을 해주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공공임대 신규주택 평형 확대하고 노후임대 정비를 본격화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공공임대의 질도 좀 높이겠다 이런 내용이죠. 자, 2023년에서 27년간 공급 계획을 향후 5년간 270만 호 공급하겠다. 서울에 50만 호, 최근 5년보다 50% 이상 많은 인허가 물량을 쏟아놓겠다. 그리고 수도권 150만 호, 수요가 많은 지방 대도시에도 52만 호 공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보면 서울 수도권 지역에 엄청난 공급 물량들을 쏟아붓겠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자, 그 내용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보시게 되면,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앞으로 어떻게 이 주택 공급을 하고 공급 방향을 어떻게 주거 안전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진행을 할 것인가라는 거를, 그리고 또 개발 계획, 건축, 재건축이라든가 재개발에 대한 계획 지정이, 구역 지정이라든가 또 사업 주체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진행하겠다는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을 한번 보시게 되면, 자, 앞으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 등 시장 기능을 보완한 본연의 역할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되었습니다.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집중하겠다는 내용이죠. 자, 그러면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급 활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자, 지금까지 공공이 주도했던 부분들이 대부분 많았었는데요. 이제 공공은 약간 한 발 뒤로 물러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공공은 취약계층 주거복지에 집중하겠다 이렇게 나왔고요. 그 대신 대부분의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할 거고 국민의 선호도가 높은 민간 공급의 활력을 뒷받침하겠다. 민간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얘기죠. 그걸 위해서 정부에서 노력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전과 같은 탑다운 방식의 후보지 등을 일방적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이전과 같은 탑다운 방식. 그러니까 이전에는 그냥 여기서 지정을 했죠. 정부에서 위에서부터 여기 지정을 해놓고 그 부분에 권리선정 기준을 정해놓고 막 밀어붙이는 진행을 했었는데, 주민이 원하는 지역에 버텀업 방식으로 공급하겠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해 달라고,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을 요청하는 곳에 지정하는 방식으로 바꾸겠다는 거죠. 일방적으로 지정하던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해서 지정해 달라고 요청하는 쪽에 지정 방식을 하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한 5대 전략에 대해서 하나하나 좀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도심 내 집 마련 기회를 확대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을 했는데요. 주택시장 안정과 주거 환경 개선 등을 위해서 선호도가 높은 도심에 양질의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어야 하나,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도심 공급 핵심인 민간 정비 사업이 크게 위축되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정부에서 진행하는, 지난 정부에서 진행하는 방법들, 규제하고
그리고 주택 공급은 또 하질 않고 규제 일변도의 정책들만 피다 보니까 그동안 민간 정비 사업들이 크게 위축이 됐었죠. 이제 이 부분들을 좀 이제 풀겠다는 내용입니다. 자, 한번 보시게 되면 공급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 향후 5년간 2023년부터 27년간입니다. 전국에 22만 호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할 계획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향후 5년간 전국에 신규 정비구역을 계속 지정을 해서 이 주택 공급들을 확대를 하겠다 이런 얘기이고요. 자, 서울에는 신속통합 방식으로 10만 호를, 경기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주거지 등 4만 호를 지정하여 지방은 광역시 세태구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정비구역을 지정하겠다 이렇게 나갔습니다. 자,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이 사전 제시를 통해서 구역 지정 소요기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5년에서 2년으로 단축을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빠르게 공급을 할 건데 서울시에는 신속통합 방식으로 10만 호를 공급할 거고 경기나 인천에서는 역세권 노후주거 지역에 4만 호를 지정할 거며 지방은 광역시 세태구역 도심 위주로 8만 호 규모의 신규 주택을 공급을 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를 위해서 10월부터 속도감 있게 수도권 광역시들을 대상으로 추가 정비 사업 수요 조사에 착수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지금 이 정비구역을 지정해 나가겠다, 준비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요. 아울러 주민들이 구역 경계만으로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광역시 등의 정비계획 가이드라인을 사전 제시하는 등의 주민 참여도 제고와 사업 촉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병행하겠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주택 공급을 하되 주택 공급 지정을 정비구역 지정을 하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겠다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다음은 재건축 부담금 합리적 감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재건축 부담금은 2006년에 도입이 됐었는데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았었죠. 법적으로도 문제가 많았고 여러 결정이 있었는데 이제 지금 부과할 시점이 다가왔는데 최근 집값이 크게 상승했죠.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도입 이후 한 번도 변경되지 않은 현행 부과 기준으로 수도권은 물론 지방에조차 과도한 부담금이 예상된다. 자, 기존에 이제 3천만 원 정도만 감면을 해줬는데 그러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기존에 얼마 되지 않던 금액이 갑자기 엄청난 금액으로 집값이 상승하다 보니까 추가 분담금이라는 부분이 어마어마하게 추가 부담금이 늘어나는 부분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납부라든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죠. 그래서 이거에 대한 불만들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추가 부담금을 좀 이제 면제하는 폭을 좀 넓혀야 된다, 좀 높여야 된다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지금 현재 정부에서 고민하고 있는 부분이니까요. 추가적으로 이런 계획에 대해서 아마 발표가 있을 겁니다. 이어서 현행 부과 기준을 현실화하고 1주택 장기 보유자, 고령자 등의 배려를 방안하겠다. 배려 방안을 지금 만들어 보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1주택자하고 장기 보유자 그리고 고령자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계속 좀 이런 현행 기준에 조금 현실화할 수 있는 부분, 그러니까 감면폭을 늘릴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을 좀 배려를 하겠다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던 재건축 부담금하고 안전진단 제도를 개선하는 걸 착수하겠다라고 나왔습니다. 자, 2018년 3월에 구조안전 비중 상향을 했습니다. 20%에서 50%로요. 그리고 공공기관 적선성 검토를 도입한 이후로 안전진단 통과율이 대폭 저하됐다. 자, 서울 보게 되면 개정 전에는 3년 동안 56곳이 통과를 됐었는데 개정 후에는 3년 동안 5곳. 거의 안 됐다고 봐야죠. 거의 재건축을 하지 말아라 라는 수준으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56곳에서 3년간 개정 전에는 56곳이었는데 개정 후에는 5곳으로 줄었다라는 건 거의 재건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말해서 국민들의 불만들이 꽤 많았죠. 이제 이 부분들을 정부에서 인정을 하고 이 부분을 현격하게 개선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를 감안해서 앞으로 구조조정 안전 비중을 합리적인 수준으로 조정하겠다 해서 예를 들어 30%에서 40% 수준으로 재건축 사업의 문턱을 낮추는 이렇게 계획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50%에서 40% 낮추는 한 10% 정도 낮춰서는 크게 와닿지는 못할 겁니다.
그렇다고 그래서 한 20%로 낮추자. 뭐 20%로 낮추는 거 좋죠. 좋은데 또 그건 너무 또 정부에서 또 과도하게 또 이 규제를 완화해 준 거 아니냐라는 게 그런 비판이라든가 또 반대 여론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한 30% 정도가 적정한 선이 아닐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그래서 그 정도 선에서 이루어졌으면 상당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 정도 선을 지금 뭐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 좀 바라봅니다. 공공기관 적정선 검사를 지자체 요청 시에만 한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꼭 필요한 사항이 아니면 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1차, 2차 예비 안전진단하고 정밀 안전진단 통과하더라도 여기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에서 대부분 탈락을 하는 경우들이 많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부분을 하지 않겠다.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했으니까 아마 재검토의 길이 활짝 열릴 수 있는 부분이 생겼다. 이런 부분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네 번째, 정비사업 전문성, 투명성 강화를 하겠다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보시게 되면 정비 사업이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대부분들이 건물주, 토지주들, 조합원들이 이뤄서 법인을 이뤄서 정비 사업을 진행하다 보니까 정비 사업의 뭐랄까요, 좀 전문성이 좀 떨어지는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발생하고 또 이게 진행하는 게 원만하지 못했죠. 근데 그런 부분들을 좀 정비 사업을 전문성 있고 투명성 있게 진행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그 방법들을 강화를 하겠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문 신탁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진행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제도 개선 및 이런 것들을 추진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지금 볼 수 있는 부분인데요. 조합 설립 없이 신탁사가 이 부분을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신탁사 사업 시행을 지정 요건을 완화를 해주겠다. 그런데 또 그 부분에서 토지주가 권익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신탁사하고의 표준계약서를 도입해서 적절히 안전성도 관리하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도심복합 사업 개편.